수학하 페이지 55. 2.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1.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한번 볼게요. 자, P하고 Q가 있어요. 관계가 P이면 Q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P이면 Q이다. 그러면 화살표를 한번 보면요. 필요한 Q는 화살표를 받고 있죠. 그죠? 뭔가 필요한 사람이 화살표를 받죠.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애는 필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주는 P는요. 충분하니까 이미 내가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남한테 줄 수 있죠. 그래서 주는 애는 충분한 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집합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화살표 있으면 이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Q 쪽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Q 안에 P가 쏙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그죠? Q가 더 큰 형태로 보여집니다. 집합관계는요. 다음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쌍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그죠? 필요이기도 하면서 충분이기도 하죠. Q가 화살표 쏘기도 하면서 받기도 하죠. P가 화살표를 쏘기도 하면서 받기도 하죠. 그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집합관계로 나타내 보면 등호 P와 Q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할 때 그럴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사진이 흐려서. 문제 113번 한번 볼게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볼게요. P는 2017부터 2020까지래요. 그래서 구멍을 꽉 채우고, 그죠? 꽉 채우고, 여기도 꽉 채웠죠? P는 요렇고 현재. Q는 어떻냐면요. 2018에는 구멍 뻥 뚫어져 있고, 2019는 구멍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요런 형태예요. 그럼 누가 봐도 P 속에 Q가 쏙 들어가 있는 형태죠? P가 크고 Q가 작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는 화살표 관계로 보면 이렇게 있겠네요. 얘가 이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 관계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Q는 충분하니까 P한테 주네요. 그죠? 그럼 P 입장에서 보면 받고 있네요. 받는 애는 필요하니까 받죠. 그죠? 필요하니까 받은 거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해를 구해보면 P의 조건에 의해서 해는 X는 1이고요. Q의 조건에 의해서 X는 3하고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당연히 Q 쪽이 더 크겠죠. 그럼 화살표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으면 더 큰 쪽 이렇게 화살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P가 어떻게 하고 있죠? 주고 있죠. 충분하니까 얘는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115번 한번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입니까? P는 정삼각형이래요. 그죠? Q는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럼 범위를 한번 볼까요? 이래도 이등변 삼각형. 그죠? 이래도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세 개 다 같지만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인 거고 정삼각형처럼 세 개만 같은 삼각형은 세 개 다 같은 삼각형은 드물죠. 이등변 삼각형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니? 라고 물었을 때 네, 맞아요.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P 입장에서 볼게요. 충분하니까 주겠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근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다 정삼각형이니? 아니죠. 그래서 화살표가 거꾸로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포함관계가 이렇대요. A하고 B가 있는데 B가 더 크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똑같아도 돼요. 이렇게 똑같아도 되고 B가 더 커서 A가 쏙 들어가 있는 형태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A다라는 얘기는요. 똑같을 때도 교집합이 A일 수 있어요. 얘는 교집합이 A면서 동시에 B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 A다 그러면 A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다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P가 서로 주고받는 즉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117번 한번 볼게요. 두 조건,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했을 때, 자, 얘가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하니까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항상 참입니다. 대우를 구해봅시다. 대우가 뭡니까? 자리 바꿔, 부호 바꿔. 그죠? Q가 여기로 오고, 나 Q였던 게 Q가 이쪽으로 오고, P가 이쪽으로 옵니다. 화살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요런 관계예요. 그러면 포함 관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Q가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면 P하고 Q하고 있을 때 지금 Q가 더 큰 상태입니다. 그럼 1번 봅시다. P랑 Q 중에서 Q가 더 크면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Q가 있고 이렇게 P가 있다면 여집합은 어느 여집합이 더 큽니까? P의 여집합은 이만큼. 그죠? Q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 그럼 여집합의 입장에서 어디가 더 큽니까? 그죠? P의 여집합이 더 크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P에서 Q를 몽땅 빼버렸더니 공집합이다. P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P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Q를 다 빼버렸어요. 몽땅. 이만큼은 몽땅 다 빼버렸어. 그럼 아무것도 안 남네요. 공집합이다. 맞네요. P와 Q의 합집합은 더 큰 Q가 합집합이다. 그렇죠? 이게 합집합이죠. 맞네요. 이것도. 그럼 Q에서 P를 뺄게요. 그럼 Q가 아까 이렇게 있었고요. P가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죠. Q에서 P를 뺐어요. 그럼 뭡니까? 요거 남네요. 요거. 그죠? 공집합은 전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P와 Q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요만큼밖에 없겠죠. 그래서 P이다. 이거 맞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119번 볼게요. 일단 x가 a에서 4까지 범위이다. 얘를 p로 두고 1에서 3까지이다. 얘를 q로 둘게요. 필요 조건이래요.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죠. 화살표 받아야 되겠죠. 필요하면 받았어요. 그러면 집합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p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래서 p를 이렇게 바깥에다 두고 q를 이쪽에 안쪽에다 이렇게 뒀습니다. 그죠? 그러면 a의 최대값이래요. a는 뭡니까? A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까지 가도 되죠. 왜요? 둘 다 동그라미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이 사이 어디라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무조건 포함관계가 성립하려면 1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작은 숫자들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A의 최대값은 1이겠죠. 그 다음에 B부터 3까지인 것을 A라고 두고 그지? B부터 3까지인 걸 A라고 두고 얘가 A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것을 B라고 둘게요.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A가 충분하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주겠죠. 포함관계 입장에선 이러겠죠. B가 더 큰 거. 그래서 B를 밖에다가 A를 안쪽에다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B의 최소값을 구하네요. B의 최소값. 그럼 B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둘 다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B가 여기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밑으로 B가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B는 어디와 B가 또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여기로 가도 되고요.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됩니다. B가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그래도 이 라지 B 안에 얘가 속할 테니까요. B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딱 여기여도 돼요. 당연히 되죠. 원소 하나 3이라는 원소 한 개만 B 안에 들어있어도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근데 뭘 구하래요? B값의 최소값 얼마입니까? B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0이겠죠. 뿔 1, 마 1 더하면 그 답은 0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자, 121번 봅시다. 이런 식이 있어요. 앞에 식을 P, 뒤에 식을 Q라고 할게요. 그러면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 뭐냐면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지워지면 안 되겠죠. 필요하면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받아오려면 포함관계는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2가 0이다. 즉 x가 마이너스 2다라는 원소가 이 안에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P고 얘가 Q거든요. 그죠? 이쪽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 안에는 2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두 개 있겠지만 그 두 개 중에 답 하나가 분명히 마이너스 2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대입해서 풀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 그죠? 그럼 k가 얼마입니까? k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k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습니다. 다음 123번 볼게요. 다음에 어떤 조건인지 볼게요. PQR 그리고 S.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하면 주십시오. 충분하니까 얘는 줍니다. 그 다음에 Q는 R 이기 위한 필요 조건. 얘도 필요 조건이에요. 그죠? Q는 R 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하면 받아야죠. 그죠? R한테 받아야죠. 얘도 필요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R은 S 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R도 받아야죠. S한테. R도 S한테 받아야죠. 필요하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S요? 그럼 이 Q한테 또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화살표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뭘 물어봤냐면요. P는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따라가 볼게요. P가 따라라라란 딴 요렇게 오네요. P가 요렇게 가네요. 무슨 조건입니까? P가 주죠. 그죠? 충분하니까 주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은 충분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P는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네요. 자, 이번에는 P와 S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P는 S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P랑 S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Q랑 S 보는 거죠. Q랑 S. 그러면 Q가 S이기 위한 얘는 뭐예요? 주네요. 얘 주죠. 주고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좋네요. 어떻게 줘요? 충분하니까 주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S는 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럼 S는 뭐예요? S는 R이고 얘는 이렇고 이러니까 결국 S도 Q한테 주네요. S도 Q한테 주네요. 양쪽으로 다 주네요. 그러면 충분 조건이다 라고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뭐를 배우는 날인가 하면요. 절대 부등식을 배우는 날이에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어느 경우에도 항상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느 경우에도 항상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뜻. 자,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중에서 첫 번째 내용. 얘는 뭐냐면요. 정리를 해보면 A-B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A랑 B랑 같을 때는 얘가 0이 되겠죠. A랑 B랑 같다면 얘가 0이 되겠지만 보통은 서로 다른 수를 빼서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이거나 A랑 B랑 똑같으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는 증명하지 않아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적으로 믿고 넘어가라. 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호는 어떨 때만 성립하느냐. A랑 B가 같아서 얘가 딱 0이 됐을 때만 요 등호를 쓸 수 있다는 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거 우리 많이 했었던 거예요. A제곱, B제곱, C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앞뒤, 마이너스 앞뒤, 마이너스 앞뒤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 앞뒤 플러스 B의 제곱이 있다면 그것은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 됐을 거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2 앞뒤 플러스 C의 제곱이면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얘 또한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식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보세요. A 하나, B 하나, C 하나, 앞뒤 하나, 앞뒤 하나, 앞뒤 하나씩이었는데 지금 두 개, 그리고 A도 두 개, A제곱도 두 개, B제곱도 두 개, C제곱도 두 개죠. 모두 다 두 개씩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아하, 처음부터 2분의 1로 묶고 다 두 개를 만들었다 치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2분의 1을 양변에 곱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얘는 항상 어떻게 써요? 다 완전 제곱,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이니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양수일 거고, 만약 A와 B와 C가 같다면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0은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B와 C가 같을 때만 는이라는 등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늘 이후에는 이제 증명하지 않아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요. 아래 125번을 풀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5번 봅시다. 자, 얘를 증명한 거 3번 공식을 3번 절대부등식을 증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 부등호가 있을 때는요. 한쪽으로 넘겨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서 얘가 진짜 이런가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고 양쪽을 다 제곱할게요. 절대값이나 루트는 제곱해서 증명을 하겠죠. 자, 얘 앞에 있는 애를 제곱하면 앞에 제곱 플러스 2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제곱 플러스 2 앞뒤 플러스 뒤의 제곱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를 하면 얘네 둘 삭제가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도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뭐만 남냐면 얘만 남아요. 2 곱하기 절대값 AB 그리고 2AB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 AB 곱한 거랑 얘네들이 같을 때, 그지? 얘네들이 같을 때 언제가 같습니까? 딱 0이거나 양수일 때 같겠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음수 곱했는데 이런 음수였다면 그냥 곱한 거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얘가 음수였다면 그대로 나오지 않고 부호 바뀌어 나왔을 거고요. 이렇게 음수였다면 부호 바뀌어 나왔을 거고, 얘가 양수일 때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양수이거나 또는 0일 때도 성립하죠. 이쪽이 0이면 이쪽이 0이다. 그죠? 이럴 때 등호 성립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얘는 항상 절대값 안 붙인 애보다는 뺄셈했을 때 똑같거나 양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됩니다. 그죠? 왜? 절대값 AB가 그냥 AB보다 클 거거든요.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2. 이쪽은 절대값 마이너스 2고요. 이쪽 곱하면 마이너스 2예요. 당연히 이쪽이 크죠. 크거나 같다는 성립이 항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칸 가에 들어갈 내용은 요거. 가에 들어갈 내용은 얘가 되겠죠. 요거. 요 식이 가에 들어갈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에서 요 식이 나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오늘 이후로 증명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항상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무조건 3번씩은 갖고 가는 겁니다. 그죠? 각각 절대값에서 더한 게 그냥 더하고 절대값 한 것보다는 언제든지 크거나 같다. 절대적으로 맞다. 자, 127번 봅시다. A랑 B가 실수일 때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써볼게요. A 제곱이 있고 A가 하나 있고 A가 없고,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얘 반의 제곱을 해서 쓸게요. 얘 반의 제곱을 해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반의 제곱 썼다 뺐다 하고 원래식 여기다 둘게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B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4분의 3B의 제곱이 나오고, 앞에 여기 세 개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0이거나 또는 양수겠죠. 완전 제곱이니까요. 얘도 양수에다가 어떤 수의 제곱은 양수니까 0 또는 양수가 나올 겁니다. 항상 얘네들을 더한 거, 양수 더하기 양수는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만약에 앞에 식도 0, 뒤에 식도 0이었다면 0 더하기 0은 0. 그래서 등호까지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하느냐? A랑 B랑 같다면 등호는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A랑 B랑 같을 때 등호는 성립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코시 슈바르츠는요, 사람 이름이에요. 코시라는 사람이 만들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완성시킨 그런 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산술평균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산술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뭐 만약에 영어랑 수학 점수의 평균이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평균 내겠어요? 영어랑 수학 점수를 더하고 2로 나누어서 구한다. 그게 산술평균이죠. 여기 보면 산술평균. 이렇게 있는 산술평균. 자,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이렇게 해요. 루트 안에 두 수의 곱을 한 거. 그죠? 두 수의 곱의 제곱근. 이게 기하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에다 2를 곱한 것을 두 수의 합으로 나눈 것을 조합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합평균은 잘 쓰이지 않아요. 등호 성립. A랑 B랑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하겠죠. A랑 B가 같은 수라면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다 이런 뜻이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증명은 안 하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언제 쓰이느냐? 어떤 두 수가 곱해져서 합이 있고 그것의 제곱을 발견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뭐 X, Y, Z 이런 모든 숫자들이 실수다. 실수하고 합의 제곱을 발견한다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일 때만 성립하나요? 아니요. 숫자 3개. 3개 숫자 합에 제곱이 있고 모든 수가 실수다라는 조건을 발견을 한다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각각 만약에 이런 거예요. 3x 플러스 2y 얘가 있으면 요런 애를 우리가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각각 나누세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x고 얘가 y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각각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각각 나누면 여기 있는 이 부등식보단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기하평균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텐데 기하평균은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이 있어요. 모두 다 직사각형 범위에 속하겠죠. 자, 4하고 36의 넓이도 36이고 얘 넓이도 36이에요. 그러면 넓이가 36인 어떤 직사각형을 발견하더라도 그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평균은 즉 6일 거야 하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도형에서 한 변 길이의 평균. 그죠? 얘랑 얘랑 곱해도 36, 얘랑 얘랑 곱해도 36이기 때문에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것. 즉 6만큼이 우리가 넓이를 36으로 가지는 어떤 사각형이라도 그 한 변의 길이의 평균이다. 자, 그게 바로 기하평균. 자, 129번 한번 봅시다. 조건 발견할게요. A도 양수, B도 양수. 그지? 그리고 역수 비스무리한 거. 역수가 뭐야? 뒤집어진 거. 그지? 역수의 합을 발견한다면 얘는 뭘 써야 된다? 아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려면요. 요렇게 2분의 A 플러스 B가 요런 방법으로 쓰지 않아요. 대부분 양변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짠짠이다. 요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방법을 더 익숙하게 연습을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두 수의 합은 2 짠짠이다. 이 짠짠이 뭡니까? 곱입니다.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8A. 그러면 약분 들어가죠? 요렇게 약분, 요렇게 약분하면 2, 8에 16. 2 곱하기 루트 16이니까 4. 그죠? 8. 그래서 최소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8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1번 볼게요. 여기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또 그냥은 역수가 잘 안 보이지만 전개하면 역수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뭘 발견한다? 아,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전개할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4AB.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A 곱하기 A분의 1. 그러니까 1만 남겠죠.
요렇게 전개하면 b분의 1 곱하기 4b 4만 남을 거고요. 요렇게 정리하면 얘는 ab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그럼 숫자는 숫자대로 그냥 따로 계산할게요. 따로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4ab 하고 플러스 ab분의 1. 아, 역수 비스무리한 게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5는 얘가 이쪽에 5가 있으니까요. 이쪽에 5도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공평하겠죠. 크거나 같다의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짠짠 2 짠짠 2 곱하기 짠짠 4ab 곱하기 ab분의 1 짠짠 하시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루트 4는 2겠죠. 그죠? 그래서 5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4니까 얘도 2죠. 2는 4. 그러면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9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5 있는 거 그냥 양변에다 똑같이 그냥 5는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두고 계산하면 되니까요. 나머지만 가지고 2 짠짠. 그죠?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쓰시면 됩니다. 자, 133번도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그런데 곱 알려주고 합 알려주네요. 133번. 그죠? 조건 한번 봅시다. 둘 다 양수이고 곱하고 합 알려줍니다. 그럼 뭘 쓸 수 있습니까? 아, 양수 조건에다가 합. 그죠? 그런데 얘는 역수 관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곱과 합이라면 당연히 이거겠죠? a 플러스 b는 어떻게 한다? 2 루트 짠짠 곱 합의 관계. 그리고 숫자들이 다 양수. 뭘 쓴다?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을 쓴다. 그러면 얘도 해봅시다. 실제로 2 짠짠. 2 짠짠보다 크거나 같다. 짠짠 할게요. 2x 곱하기 5y 즉 10xy 이렇게 되겠네요. 뭐 알려줬습니까? xy가 10이라고 알려줬죠?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루트 밖으로 뭘로 나올 수 있습니까? 10으로 나오죠. 루트 100은 10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0 얼마예요? 답은 20이 되겠죠. 그죠? 최소값은 20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역수 비스무리한 것도 그렇게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지만 곱과 합 관계 그리고 양수 조건 이거를 발견하면 이것도 산수평균, 기하평균 써도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풀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5번 볼게요. 자, 얘는 실수 조건이네요. 양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이 주어지고 제곱의 합이 주어졌네요. 그죠? 제곱의 합.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파악한다? 아, 얘는 2 곱하기 x랑 1 곱하기 y구나. 이렇게 눈치를 챕니다. 그죠? 그럼 뭘 할 수 있어?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에서 이걸 알 수 있지. 2 따로, 1 따로, 숫자 따로 제곱해서 더하시고 문자 따로. 그러면 크거나 같다. 어떻게 크거나 같다? 그냥 주어진 숫자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가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이죠. 등호성립 조건은 뭔가요? 얘분의 x, 얘분의 y가 같을 때 등호성립 조건입니다. 2분의 x, xy가 있는데 각각 짝꿍들하고 분수를 만드셔서 1y, 얘가 같을 때가 등호성립 조건입니다. 등호성립 조건.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얘는 2의 제곱, 4 더하기 1은 5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라면서요. 얘도 5네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 얘는 얼만데요? 뭐 모르죠 아직. 그죠? 그러면 얘를 뭐 한번 k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k가 작거나 같다? 25보다. 그럼 k가 25보다 이렇다. 그죠? 그럼 25는 5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 미안해요. k의 제곱. k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은 이렇다. 그러면 k 플러스 5 앞 마이너스 d가 이렇다. 그럼 k가 어떠면 된다? 사이값이다.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그죠? 근데 k가 뭐였죠? 원래대로 원상복귀 2x 플러스 y가 어떻다? 5 마이너스 5. 당연히 최소값은 마5, 최대값은 5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64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